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월요일장에서 시원하게 우상향 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그 아랫단에서 이제 종목들도 상당히 공방전을 오고 가고 있는 네. 오후입니다. 사실 오락가락할만 합니다. 이번 주 얼마나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부터 슈팅을 싹 쏘기에는 조금 뭔가 미덥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정도 갈팡은슬팡은 좀 참을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보고 그 다음에 가면 되니까요.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뭐 시장이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 투자의 맛을 좀 느껴보시려면 오늘 또 저희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의 이런 큰 그림 또 이 네. 작은 전략들 다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주식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죠. 세상 네.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네. 알면 이제 그다음 좀 인생이 좀 편해지죠. 네, 쓴맛을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뭘 그렇게 봐, 쓴맛을. 저희가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쓰다 네. 하시는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포기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지금 나 수익 잘 보고 있어 해도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네, 예. 그럴 때도 이제 조금 더 자중하면서 그렇죠. 저희하고 또 한 번 더 상의해보시고 팔 때도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는 3251-8200번이죠. 네, 저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한테 그렇죠. 또 AI 쓰면 아닙니다. 되니까. 네,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네. 보니까 한 1200분 정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날씨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워요? 주말에? 네. 이게 겨울, 봄, 막 여름, 이게 단 한 2, 3일 상간에 구분이 막 없어요. 나오니까 네. 예. 옷을 지금 넣어놨다가 다시 꺼냈다가 다시 넣어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오픈으로 하세요. 그냥 뭐 오픈? 옷 정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항상 널어놓고 그냥 보이는 거 입고 겨울 옷도 입고 여름 옷도 이렇게 섞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옷장이 크구만 보니까 아니. 옷장이 커. 아유 귀찮잖아요. 네. 귀찮긴 한데 네. 괜히 일만 좀 벌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딱 나오다 보니까 영상 11도였어요. 새벽 출근할 때? 네, 새벽 출근할 때. 새벽에도 따뜻했구나. 그 영상의 두 자리 때문에 이거 게임 끝난 거거든요. 한여름에도 새벽 방송할 때면 춥던데 새벽에는 조금 쌀쌀하지 않아요? 여름에도 제가 보면은 항상 와. 느낌은 추워요. 그렇다.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묘하게 추운 것 같은데. 알죠. 좀 외롭고 또 새벽 방송은 아무도 없어 회사에 외롭죠. 나와의 싸움. 그렇습니다. 네, 고된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 이건앤커님 존경합니다. 예, 하여튼 뭐 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내 종목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요즘에 만담으로 저희 포텐 터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고객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저희가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요, 포텐 아직 안 터졌어요. 포텐 기다리세요. 터지다가 네. 그래도 항상 이 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말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조심하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네, 예. 극도로 조심하면서 저희가 또 눈치껏 한번 해보도록 그래야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요즘 호흡이 좋아지고 있다고. 예, 편해요, 저도 하면서. 예. 권행도 얼마 전에 저한테 휴직하고 돌아와서 많이 이제 살아난 것 같다고. 그 제가 방송할 때 옆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걱정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되게 믿음이 강한 서로의 관계가 아니기 네 때문에 걱정이나 하시지? 졌나? 네. 네, 요즘은 거의 이제 저도 편안하게 이게 방송인지 예능인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은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른 주제라. 핑계. 핑계. 그렇습니다. 핑계. 핑계라. 요즘에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대본 적 있으세요? 뭐 핑계요? 핑계.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왜 늦게 왔냐? 늦게 왔냐. 늦게 일어나 보니까 뭐 네. 약간 살다 보니까 네. 나이도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떠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핑계 아니고 팩트인데. 듣다 보니까 뭐 맞는 말인데요. 씁쓸하지만 거의 핑계 겸 팩트가 되고 있죠. 네. 선의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 핑계 자주 대면 안 좋긴 하죠.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져요. 나는 네. 항상 이 종목을 사면은 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이거를 내가 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누구 때문인 것 같아. 맞네. 투자하다가도 이 핑계를 찾고 되잖아요. 마우스가 지 혼자 눌린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맞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투자 판단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걸 가져가면서 네. 오늘의 핑계와 관련된 질문을 보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오늘 질문은요. 오늘의 큐. 자, 대표적인 또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싹 사라지네. 제가 사람 사라진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네. 기사에서 보니까 성인 한 명당 네. 성인 한 명이 1년에 읽는 책 권수가 2-3권이 채 안 된다고 하던데. 2-3권. 직장인들, 그 직장인 기준. 정도면은 조금 보는 편이에요. 2-3권도. 네, 이게 거의 2-3권이 아니라 1이 아니라 앞자리가 0점 몇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독서를 잘 못하는 이유. 학생 때 그렇다고 독서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쁜 시력. 잘 안 보여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나쁜 시력. 웃긴데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무슨 나쁜 그렇습니다. 시력이야, 또. 뭐 예. 구구절절이죠. 다음에 독특히 다른 계셔요. 예. 다른 여가 취미 활동이 재밌어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예. 그런 취미마저 없는 저는 왜 안 읽을까요? 자, 저는 요거 같은데 책 이외의 매체를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면은 책도 요즘은 유튜브로 리뷰해 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영화도 손쉽게. 그렇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좀 힘들고 귀찮은 게 너무 커요. OTT 볼 시간도 없어요. 책을 어떻게 읽어, 솔직히 말해서. 벌써 다른 여가 취미 활동이 바로 딱 바로 겹치는 거죠? 지금 아직 폭삭수가수다도 네. 완결을 못했는데 책을 어떻게 읽냐고요. 만약 그게 드라마로 안 나오고 책으로 나왔으면 읽었어요? 고민하죠, 그것도 약간. 이거 지금 어렵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포기했을 것 같은데. 자, 왜냐면은 그게 보는 맛이 있잖아요. 박보검 씨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혹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구나. 책을 봐세게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잘생긴 사람 안 나오잖아. 그렇죠. 자, 조금은 안 그래서 되지. 이렇게 김수경 앵커나 저처럼 네. 책 읽는 습관이 부재한 경우 이랬을 때 또 못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나 공부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은 이거는 그건 좀 만만치 않은데 책 이외 매체용 아니면 시간 부족일 것 같아요. 저는 1위가. 네. 1위가. 그 둘 중에 확실하다. 확실하다. 네, 오늘은 지금 자신감 있어요.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들 만나서 책을 얼마나 읽는지, 그 답은 1위가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날 텐데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김근우 모셔볼까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우선 느낌은 한 권 이상은 1년에서 읽을 것 같은데. 학구파 느낌. 예. 네. 자, 우선 1년에 몇 권 읽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5개의 이 예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상위권에 들어갈까요? 못 읽는 이유. 사실 저는 좀 집돌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봐. 그래서 네. 1년으로 치면은 학구파. 한 3, 4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읽으시네. 좀 특이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뭐 대단한 건 전혀 아니니까요. 전문가의 경제서적 많이 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세요? 있어요? 소설 이런 거 읽으시나요? 네. 경제 서적은 사실 예전에는 많이 봤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저는 인문학 위주로 봅니다. 우리 전문가 도대체 단점이 없네, 단점이 없어. 인문학자가 정말. 읽어주는 경제 이야기. 괜찮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 AI 때문에 네. 애들 교육 가르칠 때도 인문학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좀 뜨는 트렌드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또.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가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다. 핑계 안 대시네, 그러면은. 3, 40권 읽으신다니까. 3, 40권이 네. 많이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 네. 큐와는 상관이 없으신. 여기서 요즘 읽는 책은 뭔가요? 라고 딱 집요하게 더 가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인문학의 이 경제까지 섞어보는 우리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와 대단하십니다. 함께 오늘도 네. 한번 들어가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붕어빵님께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요즘 한화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3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거의 뭐 이제 고점 수준에서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자, 10%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될지 그 전 뒤쪽에 작년 말로 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올해 들어서 한화는 사람들의 그쵸, 관심도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하나 그룹주 안에서 저거보다 더 폭발적인 차트도 많은데 하난 시스템 됐잖아요. 하난 시스템. 하난 시스템. 네. 잘 어떡해요?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갈 때 모든 계열사가 좋은가 이것도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거든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지금 올해 들어선 고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 습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38,000원에 들어갈 종목이 아니죠. 이거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추천을 많이 나갔던 제가 최근에 방산 코멘트 잘 안 하죠.
제가 잘못 코멘트했다가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실까봐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렸던 가격대는 다 여기에요. 요 레벨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방산에 대한 주요 모멘텀들이 지금 완전히 좋죠. 그러니까 베스트입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환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엄청 크죠. 물론 우리 방산뿐 아니고 최근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방산주들은 다 날아갔어요. 또 고점에도 횡보 중입니다. 저라면 이럴 때 뭐 트레이딩 뷰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정도는 뭐 실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한데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이제 들어가면 물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종목에서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트레이딩 뷰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레벨에서 손실 볼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방산에서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폼을 보면 한화 시스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품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레이저라든지 전자광학 장비 같은 것들은 한화 시스템이 국내에서 원톱이에요. 자, 그 말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수주량 늘어나고 있고 매출 파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연속이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다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온다? 이제 단기적으로 피크아웃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주가는 이런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동폭이 발생해서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 매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크아웃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산이 데이터가 좋고 수주 물량 좋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저 반도체 좋죠? 반도체도 또 피크아웃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레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발 단계에 들어가서 보유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은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단기 악재죠. 사실 물론 저는 이 투자 차원에서 주주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유상증자 이후에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개파락 출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는 와중이에요. 이때 팔고 나오시는 게 저는 베스트고 상방 4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전문가님 이 수익률로 괜찮나요? 이 수익률 밖에 기대값이 안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전략에 대한 재구성이 좀 필요해 보이시고 방산이 안 좋다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언제 단기 피크아웃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지금 잘 팔지 않으면 물려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대응 전략은 4만 원 목표가로 두고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이 조정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조선주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지금 조정 다 나오고 있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력 설비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죠. 지금 조정 다 나오고 있죠. 다 그래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이 갖고 있는 섭리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인데요. 네.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고 종목 자체는 좋겠지만 어쨌든 간 좀 높은 데에 들어갔다라는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정됐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하나그룹주 전반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멘트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핑계를 찾고 되시는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그런가요? 네,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은 많이 드셨겠지. 제가 냉정한데? 주변에서 많이 오히려. 보잖아요. 살이 안 빠지잖아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살이 안 빠져 하잖아. 그러면은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아니 오히려 운동을 해가지고 입맛이 돌아서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식단 같은 것도 네. 튀김 굳이 안 먹어도 그럴 수 있죠. 잡곡밥 몸에 좋다고 먹는데 많이 먹으면 쪄요. 그렇더라고. 이게 살이 네. 이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살 진짜 빼려면 말은 쉬워요. 핑계는 아닌 게 하나 있는 게 요건 있어요. 나이살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 것 나이살. 같아요. 네, 못 느끼시는구나. 있죠. 있어요. 있어요. 나이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핑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더 네. 노력해야 빠져요. 맞아요. 나이살은. 맞아요. 네. 젊었을 때는 근육이 있었으니까 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 되게 설문조사. 재밌겠네요. 음식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우리 예지엔 거에서 왜 빼냐고 그런 얘기인가? 그래놓고 본인은 네. 되게 날씬하죠. 먹는데 돈 쓰고 또 빼는데 돈 쓰고 이렇긴 하죠, 사실. 네. 웃긴 거는 안 먹어야 되는데 빼려고 또 뭘 먹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옷이 얇아지잖아요. 나 너무 싫은 거. 봄 되고 이제 여름 되면서 큰일 났어요. 제가 큰일 제일 났죠. 싫어하는 게 네. 옷 얇아지는 여름. 저도. 그리고 이게 네. 바람이 부는데 네. 맞바람, 내 정면으로 부는 바람 네. 있잖아요. 네.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말 싫습니다. 아니 무슨 운동도 많이 하신다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네. 오랫동안 살이 쪄왔었기 때문에 네. 피해의식이 있어요. 큰일 났네. 근데 진짜 준비해야겠다. 파이팅. 계속 해야죠. 네. 다이어트해서 여러분들 눈을 상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다 가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 중심으로 없나? 그런 거 섭외를 없나? 좀 해달라고. 아주 AI 팀에서 어떻게 좀 안 되나 이거? 어떻게 좀 몸만 바꿔줄 수 없나? 그런 것도 얼굴도 AI 바꿔 이용해요? 이러겠다. 얼굴까지 바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옛날 한 10년 전 느낌으로. 네, 얼굴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직까지 AI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또 네. 하는 동안에 종목이 쭉쭉 올라오니까 하나 또 치고 가시죠. 네, 치고 갈까요? 네, 이수민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LNF가 또 신저가를 내고 있는 구간 속에서 LG화학의 반등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요즘 LG화학. 하나가 막 뜨고 있는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LG라는 얘기들도 좀 그래요?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증권사 리포트 보면 그렇구나. 네. LG화학의 매수가가 27만 6천 원이십니다. 다행히 단가 높지 않으세요. 네. 네, 비중은 10%를 들고 계신데 오늘까지 나흘째 양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높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져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저봐요. 언제가 높잖아요. 47만 원이에요? 3월 달이었구나. 작년 3월. 그때부터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1년이네요. 반등을 하려는 기미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성에 안 찹니다, 아직은. 또 약해지고 있어, 또 저 끝에 네, 가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인지를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쵸. 전문가님. 다행히 저희 시청자님은 저가 베팅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높지 않으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홀딩하고 그냥 수익 추구해도 되는 주식일지 아니면은 단기로만 일단은 보고 나와야 되는 주식인지 좀 설정해 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체 업황을 보면요. 업황이 안 좋은 섹터들은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 투자를 쫙 할 생각을 해야 돼요. 4년, 5년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전략이 안 맞아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에는. 그 말은 웬만하면 업황이 좋은 쪽에서 노는 게 내가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잘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LG화학은 업황이 안 좋아요. 2차전지 소재에서도 안 좋고 화학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중국의 개방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미국에서의 관세 스탠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화학주들, 철강주들 같은 애들이 막 올라오는데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확정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모멘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 스탠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뷰에서 제가 단기 대응을 얘기 드려야 돼요. 네. 아니면 4년, 5년 이렇게 업황 돌아설 때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성과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진입을 하셨고 저가권에서 업황이 안 좋은 상태로 끌고 가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게 단기로 열려있는 구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30만 원까지 열려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쭉 홀딩해서 이거 다 수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저는 비중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되게 매끄럽지 못하죠. 그리고 되게 난잡합니다. 수급 자체도 많이 꼬여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의 특징은 주도주가 없어요. 네. 주요 섹터가 없습니다. 반도체 정도가 약간 눈에 띄기는 하는데 주도주라고 불릴 만큼의 섹터는 아직 그런 퍼포먼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금은 실적 좋고 업황 돌아섰는데 주가는 비리비리한 애들이 세고 셌습니다. 근데 굳이 업황이 안 좋은데 주가 비리비리한 애를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 시장이 조금
웅크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3월 말 시점, 4월 초 시점, 상호관세 확정되는 시점 정도부터는 증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실적 베이스 종목들이 우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하나는 4월 중순부터 해서 실적 트레이딩 기간이 또 진입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교체한다라는 기준으로 이 LG화학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의 종목 교체가 좀 더 타당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아쉽게 업황 회복이 네.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게 대한 안심인데, 그렇죠? 다 가게 될 거니까 네네. 30만 원을 거의 최종 목표선으로 보고 이제 그 안에 좀 슬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싸게 사셨어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잘 사야 돼요. 어쨌든 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에서 또 LG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네, 컨셉이 요즘에 낙폭주도 낙폭주인데 가는 주식이 계속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요. 낙폭주 사셔가지고 더 속상하신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낙폭주를 사자니 또 네. 이게 또 올라가기도 가는 게 또 간다고 그러고 네. 이게 반대잖아요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첫 5위부터 한번 이제 랭킹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독서를 잘 못하는 이유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위 보여주시죠. 그렇죠. 눈 나빠서. 나쁜 시력. 12.8%. 네, 네. 자, 요즘은요. 귀엽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조금 귀엽지 않아요? 아. 나 눈이 나빠서 귀엽잖아요. 뭐 내실승은 왜 마시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거고. 네. 요즘은 그 여러 가지 그 앱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TTS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그냥 귀로 듣는 거야 그냥. 네. 그대로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시력이 필요 없다. 잘 때도 껴놓고 자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책을 또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는 둘 다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말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책을 읽어. 수다를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통 저희 같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럼 집에 가서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 네. 사실은. 예. 더 많이 해. 더 많이 하죠. 삶은 항상 내 중심에서 돌면서 네. 모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할 말이 있어요. 눈 뜨면서 감을 때까지 얘기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힘 있을 때는 좀 힘있게 얘기하다가 네. 힘 없는데 말하고 싶을 때 가면서도 쪼글쪼글쪼글해서 이제 근데 눈 감을 때까지. 네. 웃긴 건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네. 딕션이 장난 아니래요. 깨 있는 줄 알았대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직업병.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항상 무섭다. 뭔가 부정적이래요 다 딕션이. 진짜? 하여튼 이래서 아나운서 공부를 오래 하면 네. 이런 것도 부자금인가? 뭘 속일 부자금.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력이 나빠서 네. 12.8%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책을 예. 꽤 읽으실 것 같지 않아요? 다음 그런가요? 나오실 이분. 네. 저는 책보다는 먹는 거라든지 네. 이런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희와 다르게 상당히 외향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진의 거 나와주시죠. 네, 월요일 시장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 다른 거는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HLB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1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간암 신약의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전거래일에 하한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재도전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영권 회장은 또 지적사항이 지난해 10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위에는 HLB 제약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나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19%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8%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이어오던 상승 랠리에 다소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하면서 낙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1%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 선은 지켜내면서 6만 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에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5,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4위로 내려와 보면 3A 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캠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만원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5위로 내려와 보면 더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융기술 서비스 기업인 더즌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공모가 9,000원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장중에는 만원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공모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4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급락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흘 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 등 경영진이 총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는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7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TXR 로보틱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상장 이틀 차에는 다소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시 상승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휴니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니드가 보잉의 2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28%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만원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나인테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맥신 사업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맥신 생산을 담당하는 신규 법인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오늘 또 한 번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0%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로 내려와 보면 모티브링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가 3거래일 만에 오늘 장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14%의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이 아래쪽에도 자동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18위에 현대차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미뤄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는 5%대까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도 4% 정도의 상승률을 지켜내면서 2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12위에는 GS 글로벌이 들어와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 기업들과의 개별 면담 일정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업에는 GS 글로벌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9%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리면서 1%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시스템의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실 것 같고요. 오늘 장에는 37,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대진첨단소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수주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4,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대화제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 대화제약도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인 리포락스를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성장 의지를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대화제약인데요.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 정도의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26,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료주인 KC피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근 미국에서 계란값이 급등을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다시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는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는 20%대까지 정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6% 정도의 빨간불은 지켜내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폐 등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대까지 강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하나오션까지 0.9% 정도의 소폭 파란불을 켜내면서 7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우선 순위권에는 현대차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관세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여유 있게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더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는 이달 초에 저점을 기록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완성차 주들이 실적을 잘 낸 적들이 많죠. 항상 사상 최고 이런 판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주가도 같이 좀 이렇게 상응하면서 가야 되는 호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기록들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호재가 안 먹혀요. 사실 자동차주에 호재가 나온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해서 이번에 3천만 대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객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뭐 현대차, 기아 잘 가고 있는데 아직 관세 주가 나오잖아 또 4월 1일에. 아 그렇죠. 외제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공평하게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제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완성차와 관련해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뭐 본격 반등이라면 이제 추세를 이야기하시는 걸 텐데 추세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추세가 깨져 있죠.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재료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거냐 하면 사실 큰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3천만 대 판매는 이미 사실 투자자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작년 거 사업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뭐 크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 점유율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내수에서 판매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다만 이제 안정권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죠. 3에서 7% 정도 영업이익률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과한 기대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테마주 사느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가격의 현대차나 기아차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게 훨씬 낫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나온 거고 추가로 지금 재료 붙은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게 오늘자로 지금 백악관에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등장하고 있고 물론 확정 아닙니다. 이것도 말 바뀔 수 있어가지고 지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붙을 때 그럼 볼만한 종목은 뭐냐 했을 때 사실 완성차는 거의 요 정도 움직였으면 엄청 많이 움직인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메리트, 가격 메리트는 별로 없는 단계고 오히려 변동폭을 좀 볼 거면 오늘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얘도 제가 이제 추천주로 드렸던 애고 실제로 계속 신고가 갱신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정 잘 나온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 이쪽이 이제 조정폭이 좀 발생하면은 모멘텀 플레이로 타겟해 볼 법하다. 근데 아예 지금 사실 미국과는 거의 무관합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 보인다 하면은 HL 만도 같은 기업들이 사실 국내에서 자율주행은 원톱이에요. 그래서 신규 모멘텀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HL 만도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이게 좀 골라먹는 재미죠. 그냥 묻어두고 가겠다 하면 완성차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면 되게 싸고요. 대신 추세 전환은 좀 걸릴 수 있어가지고 기간 투자 병행해야겠죠. 그러면 부품주나 기자재로 간다라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HL 만도 같은 기업들도
현대차보다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등락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포지션 볼만하죠. 그래서 애매한 잡테마보다는 자동차가 좋다. 근데 주가 퍼포먼스를 강하게 기대할 만한 재료들은 아니다. 이미 시장에 다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코멘트들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확정이 나도 뒤집는 판국에 지금 의견 개지되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번잡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관세 키워드는 이제 그때그때 최신화는 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놔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잡는데 과한 비중을 이제 관세 가지고 넣게 되면은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주. 어쨌든 간 지금 저렴한 거는 사실인데, 네. 앞으로가 그 참 가늠하기가 어렵고, 앞서서 관세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질문에 넣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은 좀 긴 거리보다는 단거리 중심으로 자동차주 또 부품주들도 있으니까 접근해 보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다고 했는데, 언제 가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좀 속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자동차주가 가야지 또 시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네. 반도체만으로는 또 힘에 겹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네. 자동차 하면 또 대표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또 잘 돼야지 국가기관사에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좋아요. 김근우 전문가님의 약간 보수적인 전략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저희 골드킬러님 모셔볼까요? 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필명이 골드킬러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킬러실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RS 오토메이션, 로봇 오랜만에 부품. 올라오네요. 이 그러네요. 종목. 예. 그렇죠. 16,300원, 15%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나 봐요. 네,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16,300원대면은 조금 지금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2월 달쯤에 올해 들어서 조금 있잖아요, 반응이. 네네. 그러니까 저때 좀 매수한 이후에 변동성은 있는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내려가네요. 맞네요. 네, 확실한 추측이신 것 같은 게 2월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서는 슈팅이 조금 짧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파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기간 투자가 되신 것 같고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 거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진짜 저희가 오랜만에 봅니다.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종목 진단도 오늘 아니, 보니까 7만 주 되네요, 거래량. 근데 최근에 네. 로봇들 이렇게 갈 때도 그렇게 많이 네. 반응이 크진 않았나 봐요. 생각보다. 맞아. 대장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고민되실 것 같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약손실권입니다. 다행히 저희 시청자님께서 높은 가격에 진입이 된 거는 아니셔가지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 답답한 답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계신데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기간 안에 이 종목도 처분하고 눈길을 조금 다른 쪽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로봇주들 있죠. RS 오토메이션 포함해서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조정이 길어지는데 이번 주 안에 반등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주는 제가 이 상담 드릴 때마다 드리는 코멘트가 돈을 벌어오는 산업이 아니죠. 돈 쓰는 산업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죠. 모멘텀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등락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밑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저가 매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우상향이 가능해요. 주가 레벨이. 근데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은 그런 게 나올 리가 좀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섹터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인 조정이 좀 끝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 이번 주 안에 안 나오면 이거 손절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소 이제 질문 자체가 좀 디테일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거래량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기술 분석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식 투자는 종합 예술입니다. 모멘텀 분석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재무 분석도 하죠.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적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 분석이 들어갈 때 업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새로운 재료가 뭐가 등장할지 모멘텀도 분석이 끝났다라면은 마지막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물리면 계좌가 흔히 말해서 막 반토막씩 납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을 신뢰하는 거는 어느 정도만 두시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좀 복합적으로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정확하게 손절가를 명시하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안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4,000원 구간 이탈하면은 종목을 전액 전량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게 제가 왜 이번 주를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자리상 그리고 수급의 순서상 로봇주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열어두는 게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이거 18,000원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이 더 갈 거였으면 여기 지금 2만원, 22,000원 사이 되는 구간에서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왔으면 안 돼요. 더 갈 거였으면. 여기서 지금 다 내려와서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넘어갈까요?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투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갈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의 경우는 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한 10개 하면 1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높게 보지 마시고 반등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두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보통 못 넘어가요. 이전 고점을. 근데 가끔씩 이상한 놈 하나가 이걸 급등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럴 때 사면은 전 고점까지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이 트레이딩 뷰에서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 가는 거, 제가 드렸던 18,000원 위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정도면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등 필이라고 해주셨어요. 섹터 네. 자체가 약간 약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일단 후퇴할 그렇죠. 생각도 조금 하시고. 손절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 지식인. 네. 네. 김근우 전문가. 차분 말씀도 조근조근 정확하게. 원래 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말도 이렇게 네.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앞뒤 두서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책을 많이 읽으면. 전문가들이 써놓은 걸 계속 읽으니까. 네. 자, 그러면 많이 읽으랬잖아요. 뭐 나한테 그래요. 책 좀 읽으라고 했잖아. 진짜 네.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자기도 안 읽으면서 나보고 못 읽는다고 뭐라고 아니 해. 근데 네. 진짜 요즘에 제가 책을 많이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왜요? 아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옛날에 근데 책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기 낳기 전까지. 진짜요? 그럼 네, 책 원래 비교적 좋아해요. 책은 아닙니까? 비교적? 비교적 맞아요. 비교적 책은. 네. 기억나는 책 물어봐도 돼요? 딱 생각나는 거. 사회 공개할 차례 아니에요? 뭐요? 사회 공개할 차례죠. 자, 네. 오늘의 4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보여주시죠. 예. 다른 여가와 취미 활동 때문에 재밌는 게 많은데. 전 너무 네. 압도적인 차이예요. 다른 여가랑 취미 활동인데 어떻게 네. 저 책을 읽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가 활동이라는 게 그런 게 없지만 네. 그래도 책보다는 확실히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거나 몸으로 움직이는 거. 네. 그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책은 진짜 예를 들어서 모닝쇼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데 잠이 안 와서 너무 일찍 일어났다. 네. 이제 그럴 때 가끔 이제 혼자서 읽을 때가 있긴 하죠. 그때라도 읽는 게 어디예요? 새벽에 책 읽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요즘 책 읽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에밀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장자크 루소의. 그래요? 뭐 1년 된 거야? 새벽마다 읽은 지. 한 1년 됐어요? 물론 안 세봤네? 오래됐어. 절대 매일 읽는 건 아닌데. 가끔 읽으니까. 네, 맞아. 추천해줘서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책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스피드 내서 읽지 못하면 흐름이 조금 끊기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집중도도 떨어지고. 맞아요. 잘 안 읽게 되긴 해요. 네.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몰입도 이렇게 딱 봐줘야 돼. 그렇습니다. 네, 며칠 안에. 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에 좀 더 호감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해서 이 HTS 뉴스 하루에도 쏟아지는 뉴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읽다 보면 사실 조금 지치긴 하거든요. 많이 읽어요, 사실 저희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가끔씩은 그냥 헤드라인만 빨리빨리 읽을 그럴 때도 있어요. 있고, 네. 그럴 때도 있고. 네, 저 유시경님께서 수면제로 사용 중이신 듯하네요. 건행님께서. 그럴 수 있죠. 책만 보면 잠이 오죠. 네, 그럴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애기하고 자기 전에 제가 책을 읽어주거든요. 네. 가만히 이렇게 서로 안고서 책을 읽어주는데. 네.
정말 졸려요. 정말 와 소리로 낭독을 해서 읽는데도 졸립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게 재미없잖아. 애들 책이 얼마나 또 저희한테 재밌겠어요. 하지만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쓴다. 근데 진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책을 읽는 네,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네. 어쨌든 왜요? 꽤 하셨더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전문가 두 번째 전문가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전문가님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죠? 항상 네. 이 공부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강조해 주시죠. 자 전문가님 우리가 독서를 만약에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핑계거리긴 한데 여기서 최고의 핑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독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 네. 독서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그죠? 예, TV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체가 많기 때문에 예, 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드네요. 그렇군요. 일단 시간이 없다. 1위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핑계가 아닌 핑계예요 사실. 거의 예, 그것도 그렇죠. 100% 순수하게 핑계라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저처럼 위안을 받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근데 좀 여유를 사실 저희가 찾긴 해야 됩니다.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너무 각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찾으면서 너무 주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랭킹쇼에서 수다도 조금 떠시면서. 그러면은 훨씬 더 인생이 좀 풍요로워져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리는 좀 쓸데없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 중요한 얘기 하셨다.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지만 랭킹쇼가 그렇죠. 조금 루즈하잖아요. 전체적인 그렇죠. 증거, 토마토 증권통 안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받았습니다. 3921번님. 네, 당첨되셨고요. 두 분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김용형님께서도 유튜브로 남겨주셨는데 용형님은 매수가가 9,000원이시네요. 그리고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5,700원대. 네, 비중을 각각 다 10%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4,100원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갭이 큰데 가격대가 이거. 저는 너무 걱정되네요. 용형님도 걱정되고 네.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5,700원대시면은 이것도 저가 매수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거죠. 솔직히 좀 바닥인데 거의. 잘 산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니지만 더 내려가서 약간 그렇죠. 황당하다. 황당하지만 어쨌든 싸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이 조금 빨랐나? 추세도 지금 거의 그냥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안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전문가님 거의 신저가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닥권의 주식인데 바닥 탈출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섣불리 조금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점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이나 종목이 적당하지 않았던 건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업이 안양에 있는 기업이죠. 예, 안양 동안구에 있는 기업이죠. 제가 20대 제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제가 안양의 동안구에 내가 살았었는데 이거 안양 동안구에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업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통신기기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전동차에 들어가는 그 통신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창호지 같은 거죠. 우리가 뭐라 그럴까? PVC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 샷이라든지 뭐 문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덕터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 여러분들은 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매매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가게 되면 그죠? 뭐 물건 하나 고르는데도 예를 들어서 딸기를 고른다. 그러면 딸기가 상에 있는지 오래된 건지도 모르고 사지는 않잖아요. 다 따지시죠, 그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상에 있는 주식인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려면은 기업을 딱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죠? 딱 재무제표 딱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요. 이게 딱 답이 다 나와 있, 보세요. 요 답을 보지 않고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여러분들, 그게 금양이라는 종목이요. 거래 정지 당했잖아요. 그죠? 이 보세요. 이게 금양이라는 종목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2차 전지 금양을 가지고 계신 내가 금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을 거예요. 딱 거래 정지 당해버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지금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들어가시면, 제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1년도 적자 46억, 2022년도 적자 51억, 2023년도 딱 손익분기점 제로, 지난해 78억 적자. 하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 2,70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저는 400개나 500개 정도 되는 기업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좀 제가 심했나요? 400개나 500개 되는 종목은 저는 시장에 더 대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 400개나 500개 되는 기업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다 사라질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은 개인들이 피해보는 거죠. 이런 종목을 뭐 기관들이 매수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겠습니까? 전부 다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400개나 500개 되는 종목은 당장 대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좀비 기업,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은 종목 선택입니다. 인생은 사람 선택이고 주식은 종목 선택이에요.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매수를 잘못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모든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는 기업이구나. 왜 이런 기업을 매매합니까?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불과 이거는요. 이거는 재무제표상에서 이 재무제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주식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죠, 그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반등 구간에 와 있잖아요. 이게 오면은 매도를 하세요. 어느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냐면은 33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죠. 제가 모든 입병선 제가 한번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볼까요? 지표를 다 5일, 20일, 60일, 120일, 10일 다 지웠어요. 딱 지우고 보면요. 까만 것은 하나 남아있죠. 까만 거 하나 남아있죠. 이게 33일 입병선.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전량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33일 입병선.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라고요.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 제가 금양은요, 제가 1년 전부터 매매하면 안 된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 많잖아요. 지금 11개 기업 제가 볼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GRT나 흥성그룹, 잉이푸드,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 CSI, 글로벌 SM, 오가닉 코스메틱, 로세, SPI, 테크솔루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 매매하면 안 된답니다.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이 시장에서 워낙 개인들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나쁘면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이거는요, 반등은 얼마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최대한 제가 놓고 보면은
예, 33일 입병선이 얼마입니까? 5,800원에서 5,900원입니다. 이게 최고로 봐준 겁니다, 이거. 제가 적시 매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기업의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볼까요? 예, 감사 보고서가, 예,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적정 나왔잖아요. 감사 의견 거절이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예, 이렇게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런, 예, 저가주들은 적정이 나옴으로 해서 안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아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제가 판단하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5,800원, 5,900원 오면은 전략 매도하시고 좋은 주식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프게 매도를 외쳐주셨는데, 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주면은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가능하다고 그렇지. 해주셨기 손실 없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싫다 하시면은, 뭐 시간 투자 괜히 뭐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그냥 일단 바로 후퇴도 괜찮다고 해주셨고, 용영님이 좀 걱정이네요. 9,000원에 들어가셨고. 그러면 선택하기가 네. 참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렇죠. 그쵸? 네. 그래도 마음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숫자는 우린 읽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나는 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별로잖아요.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네. 한번 가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행히 적정 의견 나왔다고 하니까 최악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조금 이 종목에 대한 시간 투자는 너무 기회 비용에서 좀 측면에서 노다. 네, 그리고 적당하진 않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설문조사로 계속 280표 지금 모여 있는데요. 네. 투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일 지금 못하는 이유로 든 거는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 시간 없어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어서. 이거 진짜 습관 들기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려면 이게 루틴 안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은 독서 시간을 넣는다. 그러니까 네. 루틴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를 정해서 루틴에 넣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미션제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해가지고 네. 대신에 하루에 딱 어렵지 않게 딱 한 장 읽기 그렇게 해서 한 달 성공하면 네. 나름 30장 읽는 거 아닙니까? 네. 2장으로 늘리고 이게 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올드한 매체 느낌도 있고 하지만은 책만이 꾸준한 가지고 스텝이죠. 있는 또 이게 메리트가 매력이 있거든요. 책만이 읽으면 가지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박보검이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만의 이미지를 그리는 나만의 박보검이 탄생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네. 출연진을 네. 생각해 보는 거죠. 방송 그렇죠. 작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누가 재미가 들으면 있죠. 내가 박보검 좋아하는 줄 알겠네. 저는 예전에도 맞아요. 얘기했는데 저 박보검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박보검 아니요 예. 그 폭삭수가수다의 작가가 그 동백꽃 필무렵 작가랑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동백꽃은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강하늘 씨였죠. 강하늘 씨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우직한 스타일이어서 그 캐릭터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박보검 씨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도 네 스타일 아니거든. 어디서 기계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자기가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뭐라고 멘트를 하기가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 강하늘 씨를 좋아하는 우리 네. 김수현 앵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보고요? 같습니다. 네. 3위 공개하는 거군요. 그러게요. 3위 공개하고 예지 앵커 보고. 네. 아닙니다. 할까요? 넥스트칩 보고 난 다음에 종목 갈까요? 3회가 되거든요. 네. 네. 자, 정태희님께서 넥스트칩 올려줬는데 작은 네. 종목 스몰캡으로 가십니다. 6,900원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6,900원이요? 언제예요? 우와. 싸게 사신 건데? 이보다 더 바닥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10%. 네. 근데 이걸 또 중장기로 가져가신대요. 왜 안 파셨을까? 저 때. 네. 아니죠. 네네. 지금대 가격대 아닙니까, 거의? 6천 얼마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사셨거나, 아니면 아예 저렇게 뒤로 가시거나, 그럼 그 만약에 뒤에서 산 거를 만약에 봤다면, 그냥 길게 그냥 중장기로 가도 되겠다. 세상에. 저 지금 넓게 봤는데, 넥스트칩의 그런 파괴력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면 또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운데 안 파신 게. 네. 자, 어쨌든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넥스트칩, 이게 뭐죠? 맞춤형 반도체인가요? 그쪽과 관련된, 주문형 반도체, 그쪽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값어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 넥스트 팁은, 예,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업을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 예, 사실은, 이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 자체에, 자회사도 한번 봐야 되고요. 모회사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저는 여기에서, 예, 제가 원하는 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 요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연속적인 적자, 요 연속적인 적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기 사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맨 위에는 제가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제가 BS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예요. 요 현금 흐름표나 BS나 피해를 놓고 보면요, 해당 상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기업은 매도예요. 성장성을 여러분들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장성을 하는 것은 강력한 그런 이슈나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매해서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 자체가 201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감도 크다, 그죠? 저는 이런 거 저는 손을 못 댑니다. 겁이 납니다. 겁이 나. 엄청난 겁이 나는 종목이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예전에 경상이익도 안 나오죠. 예, 단기 이익도 나지 않고 단기 손실이잖아요. 단기 영업 손실은 184억이 나와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요, 나올 수가 없지만 단기 순 손실이 물이 얼마냐면요, 207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든 성장성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걸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은, 단기 사채 볼까요? 단기 사채가 좀 155억이 나왔죠. 요 단기 사채가 왜 없다가 단기 사채가 155억이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냐고, 이게. 그 다음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영업활동이란 현금은 뭐 다 마이너스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기업으로 지금 4년 동안 돈이 한 푼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4년 동안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 돈이에요.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한 푼이. 돈 1억 땡겨 한 푼 안 들어온 기업이에요. 종업원이 197명입니다. 제가 한번 재무제표 추측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야 어차피 이제 적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 금감원 공시에로 들어가셔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추석이 있어요. 요거요. 요 재무제표 이게 좀 추석이 나와 있죠. 이게 추석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 재무제표 추석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면 이 추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뜻을 풀이한 거예요. 뜻을 풀이한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아주 쉽게 풀이해 놓은 거나 이게 추석이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재무제표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이보다 훨씬 뛰어난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수두룩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수두룩해. 왜 그런데 이런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 매도입니다. 반등주면요. 반등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등주면은 9,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배팅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반도체에 대해서 모르면
삼성전자를 하세요. 마음 제일 편합니다. 삼성전자를 하시면 돼. 마음 제일 편. 지금 자리는 이제 6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연세가 보통 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뭐 20대, 30대, 40대가 주식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돈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60 이상 되시는 분들, 60, 70, 80 되시는 분은요,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안정적인 종목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재무제표나 모든 것이 엉망인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을 반도체 전교석자 1위부터 내가 12위까지 이야기해드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넥스칩에 대해서 그 성장성 운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장성이 있다 없다 그게 운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이 가면 끝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끝이 아주 좋은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그 끝이 비참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반등 나오면 33일 입행시장 9,000원 정도 놓여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오면 전략 매도하시고요. 다른 반도체로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등시 매도 오늘 네. 굉장히 강력하게 또 어필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9,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고 재무제표 보시면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읽어보면 이 회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리 약간의 관심 정도만 가져가셔가지고 네. 다른 반도체주 중에서 주석 괜찮은 거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또 내셨으면 합니다. 네, 닮은 살갈님께서 네. 삶은 달걀 아니에요. 닮은 살갈님께서 금산 선생님 화 마이너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달걀님이 네. 잘 모르시는구나. 진심을 담아서 맨날 진단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네. 감정이 조금 격양되실 수 있는데 화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해지신 거고요. 예전은 진짜 저도 약간 순간 긴장을 할 정도. 귀가 이렇게 막 고막이 이렇게 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주 네. 열띠게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 팩폭열사님이라고 하셨다. 미시아님께서 팩폭열사님. 그건, 많이 나오네. 차마 네. 그거는 거부를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넥스트칩 봤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랭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3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 못하는 이유 보여주시죠. 세 번째 핑계는 뭘까요? 자, 책 읽는 습관이 없다. 습관, 저희 시청자님들이 많이 뽑아주신 거죠. 네, 제일 많이 쓴 건지 이제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독서 빈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안 읽는 사람이 57%. 아예? 1년 동안. 예.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저희들도 포함해서. 내가 이상한 건 아니야. 그리고 매일 내가 읽는다. 반이 넘으니까 57이면. 많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읽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3%. 1.3. 그러니까 거의 상위 뭐 1%는 이럴 때 쓰는 단어죠. 안 읽긴 안 읽네. 안 읽긴 안 읽는 거죠. 그러네. 그나마 두 네.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네. 뭐 한 달에 두 번, 그건 비슷비슷하고요. 어쨌든 충격받은 거는 안 읽는 사람이 57%라는 거. 충격적이다. 네, 충격적이죠. 진짜. 반성해야 돼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 장 읽고 57%에서는 제가 벗어날 생각입니다. 그냥 해볼까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해볼게요. 예. 네. 자, 그러면요, 2시 구간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예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종목들이 가장 상위권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택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1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장에 반등을 하고 있는 HLB도 여전히 상위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켜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5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XTX 그린로지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7%의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10,000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모티브링크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5위로 넘어와 보면 덴티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기인 체큐가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3A로직스는 반면 5%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TLB까지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소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TLB는 전거래일에 급등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에는 TXR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도 10% 정도의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2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10위에는 휴니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강세를 지켜내면서 만원 선 위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11위에 위치한 더즌이 현재는 약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 부근이었는데 9,000원 부근이었는데 현재는 9,000원을 소폭 하회하면서 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종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히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7%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7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포스뱅크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난해 1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이 포스뱅크였는데요. 고점이 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5천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콘텐츠주인 M83이 또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오르면서 이달 들어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다나리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4%대까지 강하게 올랐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1%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다날 계열사인 비트코퍼레이션이 SDT와 양자보안 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렇게 다날이 주목을 받으면서 18위에는 ICTK도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HLB 제약이 20%대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상승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4%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1만 원 선 위에서 오늘장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 20위에는 오리엔트 전공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등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현재도 2% 정도의 상승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순위권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급락했던 하나그룹주와 HLB 그룹주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방산주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고 HLB는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렵다. 질문이 진짜 어렵다.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려워요. 야, 근데 하나는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정말 잘해주실 것 같고, 네. 방산 저희한테 조선 얘기 맞아요. 많이 해주셨기 네. 때문에 HLB까지 해서 한번 바로 던져볼까요? 질문을? 좋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유상증자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규모가 약 한 3조 5천억 가까이 되니까 시가 총액이 30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0%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죠. 10% 정도, 그죠? 그러면 시가 총액의 딱 10%의 유상증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딱 10% 정도 빠지면 맞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 빠졌습니까? 13% 빠졌죠. 오늘
7%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가치는요 거기가 훼손된 것은 다 온 거예요. 더 이상 주가는 이게서 급등이나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서 저는 주가가 한번 등락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서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워낙 실적이 뛰어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 목적이 뭐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 정도의 한 3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한번 회사를 이끌어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각 계열사의 지분을 거의 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체계가 되면 좀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벌써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그죠? 월봉 차트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주가 5만 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5만 원에서 여러분들 지금요 5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6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매도 타겟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요 가지고 계시는 분은 비중이 적은 사람은 지금 자리에 좀 정리하시고요. 비중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비중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중 적은 사람들 아예 그냥 다 정리하세요. 그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공매도에 어느 정도 타겟은 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비중 많은 사람들은 절반 매도하고 지금 자리에요. 비중이 적은 사람은 이 종목 정리하시고 이거보다 방산업종 중에서 더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차라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도해가지고 차라리 비중 적은 사람들은 한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이게 한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주가가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한 이거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이게 HLB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이 간암 그 신약 미국 성인이 불발돼 가지고 이 주가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또 이번에 그 불발된 게 미국 성인을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를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요. 왜 사상 신고가가 나올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버스 주가 보세요. 우리나라 유일한 항제주죠. 이런 주가가요. 이게 70만 원대 주가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왜 100만 원씩 갈까?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흑자 전환이 나왔죠. 내가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동안에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이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보여주는 게 있죠. 그죠?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지난해 보시면은 그동안에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가 그죠? 적자를 152억, 294억, 97억 적자 보고 있다가 지난해 254억의 흑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도 흑자가 유지되죠. 내년도 흑자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어요. 아, 실적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HLB 아예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믿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뢰라고 보거든요. 신뢰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신뢰에서 벗어나지 거의 못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그 실적에 대한 이 종목의 지금
과거에 지금 실적을 보면은 전혀 실적에 대한 1100억, 1010억, 747억, 1250억, 1188억 점 적자를 계속 보고 있죠. 이거 연구개발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요 연구개발비가요. 자, 그 다음 와서 보시면요. 지금 당기사채가 얼마 나와 있어요? 780억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요, 부채가 저번보다 많아요. 부채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이제, HLB도 여러분들, 요 직원들의, 여러분들, 요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게 있잖아요. 보세요. 160명이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이게 다 연구개발비가요.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강력한 그런, 신약 개발 하나가 나오면 모르겠으나, 안정적인 종목이 많잖아요. HLB도 있고, 여러분들, 차라리 유한양행 같은 종목군들, 전통적인 그런 제약주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HLB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매수한 가격대는 없네, 그죠? 이거는 반등 나오면요, 매도하세요. 이거는 반등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적어도 얼마 정도, 지금, 이 갭으로 떨어진 날이 있잖아요. 이날 거기가 하한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지금 14%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하한가 떨어지게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6만 5천 원 가까이 돼요. 이 정도면 싹 정리하세요. 지금은 다시 또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으로 돌아가서 1, 2위 얼른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위 보여주시죠. 자, 우리는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도 사실은 그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19%, 그리고 공부 때문에 시간 부족하다 17%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책과 관련된 얘기도 해보면서 종목 진단을 해보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밖에 못 해드렸어요. 종목에 대한 할당된 시간도 조금 많았고 그렇죠. 아쉽네요. 벌써 끝나니까.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많이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요. 네. 자, 시장은 지금 약간 네. 엇갈려 있는 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도 밋밋해요. 뭐 색깔 바뀌는 거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계속 보합권 등락이어가지고 관망 느낌? 네, 약간 간 보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장인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장도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